자, MBN 뉴스투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곧 20분 남았습니다. 11시에 만나서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앞서서요, 어젯밤 상황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아마 그 소식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어제 표결에 붙여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 앞섰고요. 그리고 오늘 공동 담화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내용 11시입니다. 오늘 이게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현장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인데요. 표선우 기자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표선우 기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회동 그리고 공동 담화 발표 이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두 사람은 잠시 뒤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아직 발표 전이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한 만큼 담화문에는 책임 총리제가 거론될 것으로 유력하게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책임질 것입니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한 대표는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 경제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2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 표선우 기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어제 탄핵안이 폐기가 됐는데요. 향후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계속 추진한다,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일주일마다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는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회가 열리는 11일 재발의에 오는 14일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인데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매주 수요일마다 탄핵안을 발의하고 토요일에 표결하는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탄핵안 폐기 후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 내란 정당이라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강하게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책임 총리제와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전해드린 내용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김도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 오늘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국회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도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고 한 만큼 당분간 침묵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탄핵안이 폐기되면서 어느 정도는 한숨은 돌렸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급 참모들은 계엄 사태 이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단 업무는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이 이전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정운영 주도권이 국민의힘과 총리실로 넘어가면 대통령실은 국정의 전면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 계엄 사태를 촉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긴급 체포되면서 앞으로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접촉을 삼가고 윤 대통령 담화 일정 공지 등 최소한의 내용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 11시입니다. 이제 15분가량 남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앞서서 여러 가지 소식이 오전에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는데요. 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어제 앞서서 뭐 국회를 연결도 해봤지만 어제 하루 상황 굉장히 긴박하고 분주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어제 오전부터 뭔가가 있었죠. 자, 그 내용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눴고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책임 총리자 같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정태웅 기자. 지금 11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공동 대국민 담화. 근데 앞서서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최근 며칠 사이 여러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만난 거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사실상 이번 주 한 요 며칠 동안 움직임 예. 심상치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일단 우선 지난 4일 오후죠. 전날 밤 계엄 사태가 있고 난 그 다음 날 예. 오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한 차례 만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계엄 직후이다 보니까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 정확한 뭐 원인이 뭐였는지 이런 얘기 주로 오간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발언도 이 자리에서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죠. 어제 오전 대통령 사과 담화가 있고 나서 한 대표 다시 한번 이번엔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앞으로 이제 당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 이러한 뭐 향후 국정 전반 운영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이죠. 잠시 후 있을 회동은요. 또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정이 어찌 됐든 이 탄핵안 부결을 이끌어낸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회동인데 이 장소도 기존 총리 공간이 아닌 이번에 또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루어지는 데다가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공동 대국민 담화도 예정돼 있죠. 예.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 매우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담화 지금 영상에 당사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보면 마이크가 딱 2개가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와 국민의힘 기가 2가지가 준비돼 있죠. 공동 대국민 담화입니다. 저런 형식이군요. 자, 그럼요. 오늘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거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얘기가 어제 탄핵안이 폐기된 뒤에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에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자, 김종욱 최고위원. 오늘도 굉장히 좀 분주할 것 같은데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 어제 보면 탄핵하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그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폐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럼 질서 있는 퇴진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걸까요? 그 탄핵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가 그냥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뭐 위헌적인 그 행위였다는 것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여권 내에서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탄핵안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일주일마다 탄핵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국회 의정이 다 마비의 상태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길거리에서 계속 탄핵 찬성 예, 반대 예. 시위가 그 충돌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예. 사실은 이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추락하는 가운데 국정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핵심적인 것이 대통령이 언제 퇴진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퇴진 얘기가 나 질서 있는 퇴진. 그럼 이게 어떤 방식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탄핵은 지난번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해봤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가적 분열 상태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대통령이 본인의 언제 물러나겠다라는 그 일정을 밝히고 스스로 밝혀야 스스로 된다. 밝히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것은 아마 당과 총리가 함께 건의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싶습니다. 스스로 하야하는 그 일정을 밝히는 내용 그게 질서 있는 퇴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그 시기가 만약 늦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또 가만히 궁금한 있겠습니까? 게 퇴진 시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언제라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탄핵을 그 감행했을 때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라면 아마 민주당도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은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얼마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걸까요? 그거는 뭐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슨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내후년에 지방선거 때까지 가려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는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아마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후년이면 2026년을 말씀하시는 예. 건데요. 그때까지 지방선거, 가는, 지방선거와 지방선거입니다. 같이 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민주당이 그거 받아들여지고 국민 민심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안 된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보다는 훨씬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그럼 그 퇴진의 시점은 언제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섣불리 예측하거나 단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공동 대국민 담화 한동훈 대표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담화가 열리는 곳이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뭔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끌고 가는 듯한 분위기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사실 어제 대국민 사과의 내용은 탄핵만 면해주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를 어느 정도 넓혀줄게. 예. 아마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동안에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거의 60, 70% 지지를 얻을 때도 최상병 특검도 당내에서 논의하겠다. 예. 김건희 특검법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하겠다. 예. 그리고 이번 탄핵도 당장 직무정지 시키겠다. 예. 근데 그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런 과정에서 대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탄핵도 몇 번의 말바꿈을 통해서 결국에 탄핵을 무산시켰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보온이라 그럴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덕수 총리가 당사를 방문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자꾸 예. 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김정육 최고위원님께서도 언제 퇴진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퇴진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퇴진이 과연 그게 질서 있는 퇴진일까?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서로 간의 주장과 논쟁만 더 치열하면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태를 자초한 것이 어제 탄핵 무산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하고 블룸버그를 보더라도 예. 어제 탄핵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예.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무지는 어렵고요. 내년에는 뭐 1.8%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만이 이 정치 경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그 불확실성도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뜬구름식의 질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예. 직권남용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탄핵은 다 뭐 동의하다시피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비상계엄 예, 선포고 예, 예. 또 그 비상계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난입시켜서 이 내란죄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트라우마를 연상하는 것은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걸 핑계로 탄핵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는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 얘기 조금 있으면 지금 한 3분여 남았습니다. 공동 대응입니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전에 새벽부터 들려온 소식이 정태훈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얘기가 오늘 굉장히 새벽부터 뉴스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긴급 체포 얘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좀 적잖이 놀라긴 했는데요. 예. 사실상 이 12.3 비상계엄 사태라고 하죠. 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경찰이 일단 강제 수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려왔습니다. 아, 지금 압수수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수본에서 이제 예. 김 전 장관의 공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보다 먼저 들어온 소식이 있었거든요. 뭡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는데 이 김 전 장관이 오늘 새벽에 간밤에 기습 출석을 해서 이제 밤샘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는 거죠. 예. 여기에다가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을 체포를 해서 지금 현재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근데 상황이라고 오늘 새벽에 자진 출석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충격인데요. 예. 일단은 현재 뭐 검찰 측에서는 동부구치소로 보낸 상태고 예. 수사를 한 차례 마무리했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쉰 뒤에 이제 오후에 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는 한 상황입니다. 예. 자진 출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풀이 됐던 자진 출석했다고 풀이 알려졌었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저희 MBN이 취재해본 바로는 자진 출석은 이제 김 전 장관 측에서 하는 말이고 예. 사실상 검찰이랑 사전부터 소환 조율이 있었다. 아. 그리고 여러 이유를 고려해서 이제 나와서 긴급 체포를 한 거다. 이런 입장을 저희가 방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 검찰 쪽의 움직임과 경찰 쪽의 움직임이 동시에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속보가 나오는데요. 동부구치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공관 집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저기 김용현 국방장관 앞서서 며칠 된 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공동 대국민 담화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의 담화는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 김정욱 최고위원께 오늘 11시에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 걸로 좀 들으셨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제 대통령이 예. 그 본인이 앞으로 이제 국정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정부에게 일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권력의 축이 그 한덕수 총리와 예. 그다음에 당을 대표하는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빨리 이제 이 민심 상황을 수습하고 지금 그 국제적으로도 한국 그 비상 그 계엄으로 인해서 미국도 지금 저희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같이 방문하려고 그러다 한국은 건너뛰고 일본만 가는 사태는 예. 이거는 일종의 경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우방끼리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함부로 병력을 동원하느냐는 그런 항의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방과의 관계를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제 이제 그 한덕수 총리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제 공간을 찾아갔던 거고, 예. 이제는 다시 이제 당으로 와서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한 사인을 주고 있는 번은 거죠. 총리 공관, 한 네, 번은 그렇죠. 당사.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당과 그 정부에 일임하겠다라는 예.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중앙단상인데요. 지금 입구에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닫히네요, 지금요. 지금 11시인데요.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예상 시간. 무슨 앞서 전해드린 영상에는요. 당사에 도착하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준비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죠? 11시 대 1분을 좀 넘어갔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죠. 지금 방금 옆에 나가는 저 왼쪽에 나가는 영상은 당사에 도착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입니다. 옆에 이제 박정아 국민의 의원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까지 앞서서 조금 전 모습이에요. 이게 공개가 됐는데요. 김유욱 씨가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영상에 들어 끊어뒀는데, 구체적으로 공동 담화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뭔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단순히 그냥 어떤 원칙적인 얘기만 할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뭔가 내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아마 두 분 나오시네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어왔고요.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자,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생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외환 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 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분 정도입니다. 공동 대국민 담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 내용인데요. 질의응답 시간은 없었습니다. 12분 정도 발표를 하고 퇴장을 한 상황인데요. 핵심을 좀 요약해 보면요.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 그동안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반헌법적 계엄 이 상황을 합헌적인 방식으로 막았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조기 퇴진이라는 얘기를 좀 꺼내놨죠.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 이 부분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대표와 국무총리가 정례적으로 만나겠다. 뭐 주 1회 이렇게 정리해서 뭔가 논의하겠다는 내용. 그리고요, 이 내용이 좀 나왔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마도 대통령실과 뭔가 조율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사가 검찰, 경찰, 공수처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지켜져야 된다, 진행돼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경우는 일단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사과 인사를 허리 굽혀서 좀 했고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외적인 각국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걸 의식했겠죠. 그리고 한미일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동시에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국민입니다. 저력이 있는 국민이라는 당부,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 내용인데요. 우선 두 분께 좀 평가를 들어봐야겠는데, 우선 여당에 계시는 김종혁 최고위원, 오늘 요 대국민 담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제
하나 빼먹은 건 조기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혼란 얘기했어요.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일임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 그 당과 정부가 일임하겠다고 해서 언제 퇴진해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요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죠. 그 쉽게 얘기하면. 당에서 정부가 결정을 할 겁니다. 언제 퇴진 시점 이런 거.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봐서는 혼란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혼란은 만약에 대통령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교를 비롯해서 국정에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당과 정부가 1회 이상 회동을 해서 예. 그 민생 안정을 시키겠다. 예. 이런 부분들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기 그 질서 있는 조기 그 퇴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 탄핵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장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6명이에요. 예, 예. 3명이 더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 정상적인 헌법재판소가 돼요. 만약에 6명으로 대통령을 탄핵을 결정했을 때 1명이라도 거기서 거부를 하면 이건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이 탄핵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헌법재판소 안은 아마 매일매일 그 시위대 찬성 반대 시위대로 아마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언제 탄핵 결정을 내릴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따지면 탄핵이야말로 탄핵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봤지만 탄핵을 하고 난 또 그 후유증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정이 예. 일정을 정해서 이렇게 퇴진을 하겠다. 이런 일정을 밝히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거에 더 불쾌? 요거는요. 조금 이따가 두 분 오늘 나오신 정치인 2분 모시고 제가 좀 이따 좀 얘기해 보고요. 우선 담화에 대한 평가인데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됐는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 한동훈 대표의 설명이라면 직무 정지가 된 상태예요. 사실상 지금요. 근데 저는 이 담화를 듣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예.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럼 국방 얘기는 왜 안 하죠? 그리고 외교라는 게 사실은 탄핵이 돼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면 그 직무대행께서 떳떳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외국에 귀빈이 왔을 때 이걸 대통령이 만나야 될지 국무총리가 만나야 될지 여당 대표가 만나야 될지 또 그거 갖고 또 내부 논의를 할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특히 국방 같은 경우는 즉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의견이 다를 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기간과 일정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임의 범위도 안 나와 있고 기간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어제 김건희 특검법 정도는 통과시켰어야죠. 국정을 안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런다면 그런 것도 전혀 안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한덕수 총리야말로 윤석열 아바타 아닙니까? 2년 6개월 동안 저도 지금은 국회의원 떨어졌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거 보면 그동안의 한덕수 총리의 이미지와 그분의 매너를 벗어나는 정도로 과잉 카바를 했다라는 게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의 평가입니다. 저분이 왜 이렇게 변했지? 그런데 오늘 보면 또 이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사실 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 같으면은 몸을 던졌어야죠. 옷을 벗고 몸을 던지고 멱살을 잡더라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국회 가봐야 부결될 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용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예요. 근데 두 분이 지금 또 나와갖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지금 경제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2주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창기대회 가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과연 그 메시지를 한 총리님은 몰랐을까? 오늘 말씀은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내수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름 만에.
과연 총리님이 저렇게 영혼 없이 보름 전과 지금 말씀을 달리하시고 그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고압적인 자세로 응답하시면서 오늘은 또 90도 절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한덕수 총리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은 우리나라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과 함께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예. 사실은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신뢰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 하락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총리라고 봅니다. 제대로 듣기 싫은 소리, 예. 쓴소리도 못하고 끌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잘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자, 잠깐만요. 방금 들으신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 중에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영상으로 바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을 따로 영상을 묶어서 바로 좀 전해드렸는데요. 정태훈 기자, 지금 전해드린 내용 중에서 강조가 안 됐던 부분이 사실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 오늘도 꽤 공동담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경제, 민생 얘기했거든요. 그 내용 요약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도 좀 주목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발언 내용 중에 일단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금융 그리고 외환 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역시 그전 담화에서 경제 관련 내용 부분도 충분히 강조를 했었고요. 민생, 경제 뭐 지켜나간다 이런 말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는 사실상 지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정 운영을 당과 함께 이끌게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당장 어제도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가 이제 어제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탄핵안 표결 직후 밝힌 바 있거든요. 이게 자신의 책임감을 누가 봐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정국도 문제지만 가장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경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장만 해도 사실 뭐 이런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뭐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도 지연되고 뭐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여러 경제 위기들이 발생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여기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어떠한 컨트롤 타워 이런 정상 가동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퍼펙트 스톰, 다양한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총리가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랑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도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달라는 당부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내치 관리 부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오후 2시인가요? 지금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군요. 국무회의를 연다는 얘기도 지금 속보로 좀 나온 상황인데 아마도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놨던 이 담화 내용, 좀 그걸 반영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겠죠. 오늘 오후 2시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마도 여기는 민생과 관련된 점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와 발표, 입장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방금 전에 들으신 공동 대국민 담화 그 부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 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국무회의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한 발언 다시 한번 그쪽으로 가보죠.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요거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구체적인 방안, 조속히. 약간 막연합니다. 어떤 방안이고 언제일까요? 아니, 대통령 탄핵 그 국회 표결이 어저께 끝났잖아요. 예. 근데 오늘 당장에 뭐 안을 내놔라라고 아. 얘기하는 건 너무 그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것처럼 너무 성급한 얘기고요. 예. 그 분명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해야 된다는 것은 그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정말로 이런 어떤 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그렇겠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통해서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민심이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자, 김명욱 전 의원께서는 그 부분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 조속히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스크는 대통령 리스크다. 윤석열 리스크다. 예. 이 부분에서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조기 퇴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당연히 그 탄핵안이 부결될 때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겠죠. 조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냥 뭐 협의해 보겠다. 그걸 한동훈 대표가 오케이 했겠나요? 저는 예.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텐데 그걸 갖고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앞으로 풀어내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기 퇴진이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다 손 치더라도 권력관계에 따라서 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에 윤석열 아바타로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정말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아직은 검증이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내려놓는다고 생각했지만 예. 당내의 친윤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조금씩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어제 탄핵안이 부결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질서 있는 퇴진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질서 있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이다. 탄핵을 하게 되면 예.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90일 걸렸거든요. 예. 90일 동안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직무 정지입니다. 예. 그게 바로 한동훈 대표가 원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방법을 안 쓰고 저런 탄핵을 부결시키고 한덕수 총리한테
함께 이렇게 국적을 논의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이 외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만 극도로 가중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예. 이 속에서 어려워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의 혼선,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대응을 제대로 해내야 되는데 예. 혼선이 빚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피해는 국민들과 민생의 어려움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정확한 선택이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탄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1000배, 1000배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뇌물과 직권남용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비상겸령을 선포하셨고요. 또한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주둔시킨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같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로 환치시켜서 그런 연장선에서 고민을 하는지 정말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군부 독재 시절,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사태 때 계엄군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트라우마보다 더 강한 역사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21세기 AI 시대에 예. 대명천지에 현직 대통령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아니야, 국회요, 국회.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탄핵 투표 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도 오늘 기자간담회 긴급히 잡았죠. 지금 국회 모습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 교전 상태와 전격적 전시 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 긴장을 유발할 대북 전단 살포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 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자,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회 요 얘기인데요. 지금 모든 행정력 동원해서 뭐 대북전단 살포 원전 봉쇄한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얘기를 했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실은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금 공동 대국민 단말하면서 불안하지 않게 당정 이런 거 협조해서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 끌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 조사해야 한다. 지금 뭐 내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합작을 한 거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지금 민주당은 그 아예 국가 무정부 상태를 지금 획책하는 겁니까? 저런 주장이 도대체 가능한가요? 아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11명의 국무위원들이 소집됐을 때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의결도 아니에요. 표결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다 독단적으로 그것을 감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헌적이라고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을 내란 뭐 같이
내란을 꾸민 세력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예. 지금 현재 정부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정략적 그런 주장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요. 예.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말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대남 전단 살파 그 대남 풍선을 지금 북한에서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무슨 대북 전단 갑자기 저는 알지도 못하는 대북 전단 얘기를 하는지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려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북풍처럼 예. 그 서로 이제 교전이 벌어지는 거를 그런 것들을 유도하거나 국지전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일종의 공포 마케팅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밝혔고 예. 대통령도 그 담화를 하면서 제2의 그 개헌이 개헌.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 앞에서 모두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위험성을 알게 됐고 군인들도 보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도 제가 다시 그런 명령이 들어오면 절대 응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모든 국민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뭐 마치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빨리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다 그래서 그 자리 채우실 겁니까? 지금 너무 과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잘못한 것,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렸을 때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메시지를 낸 게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냈어요.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국회로 간 지도자가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 국회로 들어갔어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온몸으로 맞서서 싸웠는데 그것을 무슨 내란 동조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한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과 함께 지금 계속 발표되는 내용인데 조금만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놓고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그리고 방금 또 들었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좀 다른 상황인 겁니다. 지금요. 이 얘기를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김영욱 최고위원 말씀하셨고요. 김병욱 전 의원께는요. 일단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기자간담회에서 좀 얘기한 내용 중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저 특히 대북전단 살포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3, 4개월 전에 계엄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 김병주 의원, 그다음에 김선원 의원 몇 분이 했는데 사실 많은 의원들이 야 이거 너무 과하게 우리가 우려하는 거 아니냐? 너무 정쟁의 요소가 강한 거 아니냐라는. 김선원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 박선원 의원, 박선원 국정원 차장 출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안 돼 있고 일부 업무를 일임한다라고 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국지전을 통한 전쟁 위험 고조라는 요소가 있는 거죠. 왜냐 그렇게 되면은 그런 비상계엄령 발동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비상계엄령처럼 경고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쟁이 아니라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간담회 지금 뭐 브리핑 형식인데요.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입니다.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으며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 수계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 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 수계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 수계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 노름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 불법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 불법 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 수계 직무 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 수계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 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 먹듯 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 세력이 아닌 반국가 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 자,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길게 이어지는데 지금 방금 들으신 요 모습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거네요. 지금 국정 운영, 국정 주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안 된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안 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에서는 당도 장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된다는 건데요. 이 얘기 좀 두 분 해볼까요? 김민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모두 국정 주도 안 된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예.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으로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가 다른 겁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맹렬히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본인들이 어떤 힘을 갖게 되니까 그 상대 당을 반국가 세력이고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저런 망발을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게 지금 본인들이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그 물리력을 동원한 그런 그 계엄과 저렇게 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겠는데 국민의힘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반국가 세력이니까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지금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겁니까? 대통령이 말했던 그 담화에서 말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발언만큼이나 예. 그에 못지않게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민석 전 의원은 예. 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 모두 국정주도 안 된다. 여기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네, 예. 이거 어떻게 좀 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예, 윤석열 대통령은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했을 때에 헌법상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과연 이 혼란스러움을 처리할 수 있는 총리로서 적합하냐. 그동안의 2년 반 동안의 행적을 보면 제2의 윤석열 아바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예.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맞서는 모습 예. 속에서 그 모습을 봤고요. 정말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참 말하기 어렵지만 영혼 없는 공무원 그 자체다. 이 위기 관리 능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에 용기 있게 들어와서 투표해 준 거는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탄핵도 가게 하긴 맞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을 하게 되면 가장 질서가 정의됩니다. 예.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당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일임의 범위를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일시에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런 해결책은 놔두고
정말 오늘 우리 담화문 봤지만 혼란과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며 이 피해를 국민들이 다 고스란히 따를 텐데 이런 결정을 왜 하는지 다시금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럼요. 뉴스투포 시작과 함께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기관, 검찰도 있고요, 경찰도 있는데 오늘 굉장히 빠르게 뭔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이 내용 지금부터 좀 현장 연결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서울 고검에 지금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정무 기자. 자, 김용현 전 장관 오늘 아침부터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 등등등이 전해졌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쯤 이곳 서울 고검에 출석해 6시간 넘는 조사 끝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언론에 자진 출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 측에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6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수사 선상에 오른 공직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령을 건의했습니다. 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에 계엄군 파병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선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한 뒤 관련 범죄인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긴급 체포된 상태니까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빨라진다고 봐야 되나요? 네, 검찰은 김 전 장관 체포와 동시에 김 전 장관이 소지한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시켰습니다. 김 전 장관이 출석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에 혼선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비상계엄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김 전 장관의 국방부 장관 공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50명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취재해보니 경찰 측에서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먼저 체포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고 또 압수물은 경찰이 확보하는 등 수사기관 간의 조율이 잘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관련된 수사는요, 지금 검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공수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세 곳에서 모두 진행이 되는데 아마 중간에 여러 가지 좀 조율 또는 정리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죠. 동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긴급히 전해드리는 MBN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